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영화의 내러티브 본문을 하기로 했는데 왜 유영원의 개혁안 이 페이지를 선생님이 펼쳐놨냐면요. 보시면 저번 시간에 이거 말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거 단어, 어휘 기억하고 계시죠? 찾아보신 친구들이 있어요? 설명해 드리려고 지금 이 페이지 그대로 펼쳐놨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예를 들어 유영원의 개혁안 읽다가 잘 모르는 단어들이 나왔어요. 내가 아는 단어면 참 좋겠지만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요. 예를 들면 뭐 골몰, 또 잘 모르는 단어가 뭐였을까? 축적, 또 읽다가 뭐 편중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뭐 심화 이런 거 있으면 무조건 다 표시하세요. 또 뭐 발탁, 쇠퇴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찾습니다. 어디서 찾느냐? 사전에서 찾으세요. 그냥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단어의 뜻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전에 찾습니다. 어떻게 찾느냐? 지금 핸드폰과 똑같은 환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 가져가지고요. 찾습니다. 국립국어원 찾으세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 있죠? 여기 검색해보세요. 여기 이미 깔아놔가지고 있거든요. 열기. 여러분들은 설치하시면 돼요. 열기. 하면 이렇게 생기거든요. 설치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들어가세요. 예를 들어서 골몰 치겠습니다. 골몰 하면은 뜻이 이렇게 나와요. 다른 생각을 할 여유도 없이 한 가지 이름만 파묻힘 해놓고 명사 아래 보시면은 예문 있죠. 예문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소설에서 나와 있는 이런 예문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수준특강에 해당하는 여기에서 여기서 쓰인 이 골몰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뜻으로 쓰였구나 라고 하는 거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핸드폰 혹은 뭐 태블릿이나 아니면 노트북 같은 거 단어 찾아가면서 읽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니까 할 수 있겠죠. 어플 깔아놓고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바탕화면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하시면 돼요. 할 수 있겠죠. 자, 어휘 문제 우리 2차 지필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한 문제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이 나오거든요. 지문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당하는 지문에서 궁금한 내용들은 이렇게 표시해 가면서 읽어보세요. 분명히 말했습니다.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지문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영화의 내러티브. 자, 우리 페이지 펼쳐 놓으시고요. 준비하겠습니다. 92페이지 갑니다. 자, 여기 제목은 영화의 내러티브예요. 이것도 역시 인문 지문입니다. 영화의 내러티브. 영화니까 뭐 예술 지문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영화는 사실 예술이지만 사람의 삶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안에 인문 예술 지문이에요. 원래는 그 모의고사 본문을 가지고 와가지고 어려운 지문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게 되면서 냈던 내용 중에서 좀 쉬운 것만 다루기로 했습니다. 지문은 쉽습니다. 근데 문제 어렵습니다. 어렵게 공부하세요. 자, 영화의 내러티브. 자, 먼저 뭐 먼저 할까요? 문단. 자, 문단 먼저 정리할까요? 자, 가나다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1, 2, 3, 4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문단을 먼저 찾아가지고 구분을 해놓는 게 문제 풀 때 빨리빨리 찾아가지고 풀 수 있으니까. 이렇게 4개 있어요.
내용도 짧습니다. 길지 않죠? 영화는 이야기의 예술이다 이렇게 하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영화 계속 나오네. 그러니까 중심 제재가, 핵심 제재가, 이 글의 가장 중요한 제재가, 소재가 영화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영화. 그러니까 소재가 뭐고 제재가 뭔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소재는 여러 개고 제재는 딱 하나예요. 소재가 있으면은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소재를 제재라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영화 중에서 영화의 내러티브를 제재로 삼았어요. 영화를 꾸며주고 영화를 만들어주는 그 요소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영화를 만들어주는 내러티브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내러티브에 대해서 설명을 한 글입니다. 자, 이 글은 영화의 내러티브가 뭔지, 그리고 그 양식이 뭔지 그거를 설명할 거예요. 미리 알려드리면 영화의 내러티브는요, 이야기 조직하는 방법입니다.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조직하는 방법. 그리고 기술이에요. 어떻게 만드는지, 영화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 기술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두 가지 종류를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 문단, 두 번째 나문단에서 하나랑 그 다음에 다문단에서 하나랑, 이미 우리 공부했기 때문에 다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할리우드, 그 다음에 하나는 대안적.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정리할 수 있어야 되죠? 그치? 해서 다나 다라는 마지막에 둘 다 좋더라 하면서 이제 끝나게 되겠죠? 자, 그럼 가부터 한번 내용 보도록 합시다. 영화는 이야기의 예술이다. 당연하지. 그치? 자, 영화 발전의 초창기에는 이거 1번 문제 풀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바로 예시 보기에 바로 나오거든요. 사용된 문구예요. 이미지 자체에 집중을 했대요. 이미지 자체, 보여지는 거. 영화는 보는 거니까. 영화를 누가 읽으러 간다, 영화를 뭐 들으러 간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 영화를 본다라고 하잖아요. 보는 장르예요, 영화는. 나 영화 보러 갈 거야 이렇게 하잖아. 그치? 집중했지만 그 이후에 영화는 이야기의 예술로 바뀌게 된대요. 그러니까 영화가 이미지에서 이야기로 바뀌게 된대. 관련 기술을 발전시켜 왔다. 영화는 이야기적 속성과 관련해서 내러티브의 관습을 확립해 왔는데, 자, 이제 내러티브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왜냐? 이 글의 제재니까요. 가장 중요한 단어니까요. 이때 내러티브란 하면서 나오고 있는데, 이거 남궁민 선생님도 말씀하셨죠. 이렇게 어떠한 용어가 있고요. 그냥 괄호가 돼 있고 여기에 뭔가 영어 같은 게 써 있어요.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면 병기한다 그러거든요. 1학년 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그 훈민정음 같은 거 보면요, 뭐 차자표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용어가 이렇게 있고요. 옆에 한자어 같은 거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어요. 이걸 병기한다 그러거든요. 두 가지 말로 써 있는 거. 이 병기해 놓는 거는 왜 그러냐면 이거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뭔가 중요한 내용 같은 거, 중요한 단어 같은 거, 핵심이 되는 내용 같은 것들은요, 병기 함께 적습니다. 두 가지를. 여기도 보면은 내러티브만 이렇게 써 있어요. 다른 것들은 이렇게 안 써놓고 보면은 내러티브만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써놨어요. 지금 줄을 바꾸면서 그렇지 이게 쭉 써놓으면은 굉장히 길게 써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써놨느냐? 이게 이 글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내러티브라는 글자들이 나올 때마다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단어가 나왔구나 라면서 이 단어에 대해서 그대로 그냥 반응을 하시면 돼요. 아, 이거 중요한 단어 이렇게 노란 색깔로 반응을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내러티브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읽으실 때 그렇게 읽어 나가시면 돼요. 자, 내러티브의 관습을 확립해 왔는데, 이때 내러티브란 영화 이야기를 조직하는 방법과 기술을 의미한다 하면서, 자, 요거는 정의입니다. 정의를 뭐 쓰라고는 안 합니다. 당연한 거니까요.
그래서 가문단은 이미 내용이 다 나왔네요. 자, 가문단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러티브의 생략한 거예요. 영화 내러티브예요. 길게 말하면 영화 내러티브의 정의, 의미가 되겠네요. 길게 쓰면 뭐야? 영화 내러티브란 영화의 이야기를 조직하는 방법과 기술을 의미한다. 이렇게 길게 풀어도 쓸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계속해서 읽어 나갑니다. 자, 영화 내러티브는 뭐뭐뭐뭐뭐에 의존한다 하면서 쭉 써있는 거야. 여기에 의존을 한대요.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자, 이때 플롯의 전략이란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이야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의미한다. 이야기가 내러티브에 의해 표현되는 대상이라면 플롯은 이러한 대상이 표현되는 방식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자, 예시도 사용됐고요. 사건이 일어난 순서에 따라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을 연대기적 서술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방식은 플롯이 일치하는 경우고요. 이야기의 순서를 섞어놓고 과거, 현재를 교차하는 방식은 불일치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플롯의 전략은 영화적 흥미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 문단은 내러티브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자, 남은 단으로 가보겠습니다. 내러티브가 먼저 설명했고요. 내러티브 안에서 이제는 두 가지를 하나씩 이야기해 줄 거예요. 남은 단은 미리 적어놓고 그 다음에 정리하면 더 좋겠죠. 자, 남은 단은요. 미리 정리하면은 할리우드 내러티브 양식, 내러티브 양식. 이건 반복되니까 그냥 가로 하겠습니다. 영화 내러티브 양식이에요. 그 다음에 다문단은 대안적 내러티브 양식, 영화 내러티브 양식. 물론 본문 안에 그대로 내용들 다 나옵니다. 써볼까요? 자, 할리우드 내러티브 양식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안적 내러티브 양식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들만 찾아서 정리하시면 돼요. 보겠습니다. 자, 영화의 내러티브 양식은 크게 할리우드 그리고 대안적 구분할 수 있다. 요거 이제 지붕이고, 그 안에 집 하나, 그 다음에 집 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할리우드 내러티브 양식은요, 총 20년대 이후 할리우드 스튜디오 시스템에 의해 자리 잡은 것으로 상업영화에,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상업영화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상업영화, 영화관 가서 쉽게 볼 수 있는 영화들을 할리우드 영화라고 하니까. 이 양식으로 제작된 영화들은 인과관계를 중시하는데, 인과관계, 원인 그리고 결과, 그리고 기술과 스타일의 실험보다는, 이런 것들은 헷갈리시면 안 되지. 이건 이제 오답인 거야. 기술 필요 없어. 스타일 실험 안 해. 이런 거 안 해. 복잡한 어려운 영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대신 뭐 한대요? 이해하기 쉽고 납득할 수 있는 영화들을 좋아한대요. 왜 그런 크리스마스 때 가가지고 보는 그 오락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영웅들 나오고 막 무슨 맨들 나오고 이런 영화들 있지. 그런 영화들을 말하는 거예요. 시리즈물들 우선시한다. 하지만 이 양식이 이해를 돕기 위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단순하게만 하면 안 돼요. 사람들 단순한 거는 또 보러 안 가니까 재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리우드 내러티브 양식은요, 복잡한 플롯의 전략에 입각한 이야기의 관습과 유형을 체계적으로 확립한대요. 관습과 유형을 체계적으로 확립하고요. 원인과 결과의 연결을 위해 치밀하게 계획합니다. 또 명확한 목표를 지닌 능동적인 캐릭터를 만들어요. 권선징악이나 흑백 논리의 이분법적 구도를 형성해요. 항상 나쁜 놈 착한 놈 나오죠. 선과 악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인공 안 죽어요. 그런 내용들. 영웅적 개인이 우여곡절 끝에 목표를 달성하는 폐쇄적 결말에, 그 있잖아, 맨날 그 주인공은 끝까지 항상 성공하게 되는
고생 끝에 마지막에 늘 성공하는 그런 내용들. 이때 폐쇄적 결말이란 이야기의 전개가 인과관계에 따라 해피엔드나 문제결과 같은 정형화된 결말로 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는 거 있잖아. 귀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구분해서만 찾을 수 있으면 돼요. 이 나랑 다는요. 서로 성격이 같지 않잖아. 그치? 대립적이에요. 완전 반대는 또 아니겠지만 상반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둘은 근데 영향을 또 주고받아요.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이따 뒤에 가면 또 나오지만 자, 대안적 내러티브 양식은요. 쉽게 생각하면은 예술영화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유럽의 예술영화, 그리고 제3세계 민중영화예요. 여러분들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 있겠지만 약간 좀 지루한 그런 영화라고 찾아보는 영화지. 자, 이 양식은 영화의 상업적 성격에 반대하고 예술적 성격을 강조하며 대중의 자각을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깨우치기 위해서 보는 영화예요. 인과관계에서 탈피한다 그래서 앞에는 인과관계고 얘는 탈피하는 거야. 두 가지를 비교해서 알아두세요. 불확실하고 모호한 내러티브 구조를 갖습니다. 뒤엉키고 혼란스러운 다원적 시점 속에서 이런 단원 찾아보세요. 주인공은 영웅적 인물로 그려지지 않으며 비영웅적 인물이야. 이제 영웅이 아닌 거야. 이야기 전개보다 캐릭터의 내면 심리적 갈등과 고민의 탐구에 집중하면서 열린 결말을 지향합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 내용들 있죠. 위에랑 비교해서 계속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어느 지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멈춰서는 것 같은 인상을 주며 뭐야 끝난 거야? 하는 그런 결말 있잖아요. 또 정형화되거나 명확한 끝맺음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정형화되지 않았고요. 명확하게 끝나지도 않아요. 기술적 측면에서는요. 불연속성과 분리의 미학을 추구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속 편집의 규칙을 파괴합니다. 또 영상, 음악, 자막에 불을치 등 다양한 실험적인 양식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나랑 다는 양쪽에다가 그대로 적으면서 두 가지를 어떻게 되냐는 거야. 차이점을 중심으로 해야 돼. 비교해야 됩니다. 비교 뭔지 알죠? 공통점을 중심으로 하는 거를 비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뭔가 있어. 어떤 거? 영웅적인 인물이 여기는 없고 여기는 있어. 이렇게 기준이 뭔가 있잖아.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전혀 아예 다르진 않으니까. 그렇죠? 비교와 대조를 함께 합시다. 두 가지는. 자, 이제 네 번째 라문단 갑니다. 자, 영화의 역사는 할리우드 내러티브 영화와 대안적 내러티브 영화가 대립하여 발전해온 역사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서사 예술로서 이야기를 만드는 기술을 확립하는 노력과 이거 뭐예요? 할리우드 이미지 예술로서 이건 뭐예요? 대안 영화의 탄생 이래 오락으로서의 영화는 뭐예요? 할리우드 예술로서의 영화는 뭐예요? 대안 그 다음에 두 경향의 대립은 명백히 존재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두 경향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영향을 주고받는다. 대중예술로서 영화의 미학을 풍요롭게 발전시켰다라고 끝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라문단, 우리 가문단은 내러티브의 정의 의미했고요. 그 다음 나문단은 할리우드였고 다문단은 대안적이었거든요. 라문단은요. 두 가지가 내러티브 양식이 대립해잖아요. 두 가지가 이제 뭐가 나랑 다가 뭐였는지 나는 할리우드 내러티브 양식이었고 다는 대안적 내러티브 양식이었습니다. 자, 두 가지가 지금 대립했어요. 대립을 통해서 뭐 했다는 거야? 두 가지가 대립해가지고 안 좋은 게 아니라 미학을 풍요롭게
발전시켰대. 이거 좋은 거야. 발전시킨, 발전해온 영화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네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자, 뒤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1번과 2번과 그리고 3번과 4번 이렇게 있네요. 이 문제들 문제 그대로 안 나온다 그래서 다 이 틀 같은 건 그대로 사용하지만 보기는 다 바꿨습니다. 순서도 다 엉켜놨어요. 다 섞어놨어요. 그러니까 문제 보기들은 어디서 본 보기들이야. 비슷해. 근데 이런 단어 다 바꿔놨거든요. 바꿔놔도 문제 풀 수 있게끔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어휘, 표준국어 대사전 어플 까시고 그걸로 어휘 찾는 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했습니다. 한 문제 아니에요. 여러 문제 나옵니다. 우리 2차 지필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럼 다음 주에 학교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열공하세요. 안녕.